자, 공부합시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법하고는 기본서가, 다른 출판사는 기본서 기자도 안 보이는데, 우리 법하고는 기본서가 이렇게 출판이 빨리 됐네요. 그래서,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서가 이렇게 빨리 출간이 되면, 제가 지난 첫 수서 보면서, 기본서 정도 횟수를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서 정도수는 학령 곱하기 2. 자, 가장 기본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면 좀 좋은 점도 있죠. 그래서 근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다른 과목은 좀 덜 그러겠지만은 아마 세법은 제가 개정에 많이 민감하다고 그랬죠. 지금 이 교재가 개정이 전혀 지금 앞으로 개정 아니든 앞으로 개정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수업을 하면서 혹시 그런 개정안, 또 혹시 1월달 수업을 또 개정이 되면 내용이만 수정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좀 이해 좀 해주시면, 왜? 지금 출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 없이 해드리겠지만은 공부하면서 조금 이렇게 만약에 고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좀 짜증날 수 있는데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지난 수업은 제가 인문과정의 큰 틀로 잡아서 용어 정리로서 한번 특히 이제 지방세 기본법을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의 용어가 상당히 우리가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된 내용이 많습니다. 물론 이 기본서에 있습니까? 우리가 총론분 보면은요, 지난주에 공부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또 확인도 하겠지만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기본서가 나왔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자, 반복적인 이야기 쓰면은, 기본서가 어떻게 전체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틀이. 자, 이런 점에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부동산 세법이라고 하지만은, 항상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자, 출제 범위가 되죠. 그래서 항상 관련 세법 보면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다음에 자, 보유할 때, 팔 때 관련 세금으로 구분이 돼서 취득 관련 조세하면 자, 핵심적으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자, 보유 관련 세금 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관련하면 자, 양도소득세, 자,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지방세, 여기 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국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지방세가 11가지가 있고, 국세가 13가지 국세가 있는데, 오늘 11가지 다, 13가지도 다 세금을 구분하면서 필요 없는 세금 있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 자, 이런, 자, 관련 세법을 정리하는 데서의 자, 기본법 등을 바탕을 까는 내용이 총론입니다. 총같이, 자,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는 거. 그래서 크게 기본서도 제가 왜 틀 잡냐면은, 자, 민법이든 개론이든 공법이든 기본서가 나왔으니까 또 책도 좀 두꺼워요. 세법은 그래도 얇아서 볼만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얇으니까. 그런데 그 단원이 뭐가 될까 하고, 견출지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내용의 단원이 중간쯤에 있냐, 끝에 있냐, 앞에 있냐 궁금하니까. 자, 그런데 세법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법은 자, 총론,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야겠죠? 총론이 딱 나오고, 총론 다음에 바로 취득세가 나오거나 한번 목 잡아보세요. 틀린가? 취득세 나오고, 다음에 등록면허세 나오고, 그 다음에 재산세 나오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나오고, 양도소득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끝. 자, 그래서 학원하고 칩니까? 제가 준비한 시작인데 학원하고
카바레하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돌리는 겁니다. 자, 반복이라는 의미를 갖는 건데, 그랬을 때 이런 과정이 한 2달 과정에 우리가 기초 과정, 기초 이론, 기본 과정 또는 심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 12월 달에는 기초 어떻게 보면 이론 과정, 입문 과정을 병용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상세한 내용보다는 자, 전반적으로 이 교재에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의 기본적인 틀, 용어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틀에 초점을 두면서 1월 달에 이제는 기본 과정 할 때 조금 거기다가 가미시키고, 심화 과정도 거기 가미시키면서 관련된 예제라든가 문제를 접근하면서 전부 다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한 단계 넘어 처음부터 지금부터 뭐 이것저것 상세하게 해버리면 됩니까? 집에 가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적응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과정이 있으니까 왜 교재에 있는 이거 설명을 안 합니까? 좀 참으라 그 말이에요. 저는 교재에 수록된 내용은 거의 전부 다 해드릴 거예요. 더 추가도 더 할 내용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될 수 있으면은 기본서만 하는 게 없거든요. 기본서가 책을 내는 사람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약간 자, 큰 틀은 같지만은 그 소단원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본서 위주로 해드립니다. 기본서 그 목차 순서대로. 뭐 제 패턴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저도 뭐 책도 출판도 하고 이 말씀은 드리지만 지금 책은 제가 출판한 책이 아니거든요. 이 출판사 제가 13년 동안 출판했습니다. 13년 동안. 네, 지금 2, 3년 동안 지금 제가 다른 쪽에서 출판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 교재대로,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 페이지를 바꾸지 않는다. 그 의미는 뭐냐면, 설명을 할 때, 이 페이지가 그 내용이 없네?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바로 나올 것이다. 왜 제가 수업할 때마다 몇 페이지 봅시다. 몇 페이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서 가장 중요한, 자, 항상 우리 공부할 때 가장 좋은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편제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는 틀에 이제는 조세 총론을 먼저 봐야겠죠. 그러면 총론에, 자, 한 장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18페이지 봐보시면 조세 정의가 나오죠. 자, 처음. 자, 책을 처음으로 받아서 넘기면은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침도 발라가면서, 자, 문제는 당연히 지금 세법, 부동산 관련 세법인데, 자, 세법 보면은 조세법, 조세법을 줄여서 세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용어에서 세법 용어도 좀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세법 하면은 조세법을 말하는 겁니다. 세금의 법.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자, 강조했던 많은 내용 중에서도 자, 제가 OT겸에서 했던 말이 세법은 법 과목이다. 그래서 좀 애매하고 그러면 법대로 해라. 법의 규정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서 역시 당연히 조세법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의 법을 접근하기 전에 뭐부터 봐야겠다. 세금이 뭐냐부터 봐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세가 무엇인지 조세, 자, 일반적인 정의가 나오죠. 조세. 자, 이 조세 정의는 한 세 줄 정도 서술이 되어 있는데, 자, 정리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가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크게 시험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지문이 아닐 거다. 하지만 대단히 강조합니다. 왜? 자, 세법을 공부하는 데서의 항상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 틀을 조세 정의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포인트로 해야 되는지 이걸 담고 있는 게 조세 정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조세 하면은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
재정 수입을 자, 조달할 목적으로 자,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 된 자,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 금전급부 를 자, 일반적으로 조세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문장이 좀 조사랑 좀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서로 책을 쓰면서 서술하면서 약간 좀 똑같이 쓰지 못하니까 좀 바꾸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이 내용들이 기본으로 들어있을 겁니다. 조성이었을 때. 자, 그랬을 때 제가 웬만한 이제 글자나 숫자는 이제 빨간색 안 쓰는데 이렇게 줄을 칠 때는 좀 빨간색을 쓸 거고, 자, 그럼 이제 뭐 지난주에 수업 표현 안 했지만은 제가 노란색을 좀 쓰고 이런 것은 좀 그 용어 또는 단어가 좀 중요한 것은 좀 빨간색으로 좀 노란색으로 좀 쓰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시면은 아무래도 뭐가 그 문장에서 뭐가 핵심입니까?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조세 정의에 있어서 자, 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번 구분해 보고 재정 수입 조달 한번 구분해 보고 법률 동그라미 쫙 쳐서 규정된 과세 요건,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과세 요건 충족한 모든 자에게 자, 직접적인 반대급 없이 부과된 금전급부를 조세 세금이라고 하겠다. 자, 이걸 조금 더 단순하게 조세 정의를 한번 구분하면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과되는 게 세금이다. 자, 이게 가장 조세 정의의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조세 정의에서 우리가 좀 내용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일반적으로 이 정의에 따른 조세가 가지고 있는 뭐 특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 특징이 이 조세 정의를 한번 다시 구분해 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누구냐? 과세 주체를 담고 있고, 자,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걸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을 담고 있고,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돼서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 과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고, 자, 조세 특징을 할 수 있는 지금 반대급부 없이 부과를 해서 자, 무보상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고, 세금은 자, 마지막으로 금전급부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납부 방법을 자, 기본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세 정의에 있어서 과세 주체, 과세 목적, 과세 근거, 자, 무보상성, 납부방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교재를 가로 5번까지 이렇게 특징으로서 정리가 되어질 거다. 뭐 엉뚱하게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가로 1번 과세 주체, 가로 2번 과세 목적, 3번, 4번, 5번. 자, 왜 세법을 공부를 하면서 이 조세가 뭔지, 그 조세가 담고 있는 특징적인 것을 모르고 세법을 공부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안 그러겠어요? 자, 그리고도 제가 강조했지만은 우리 어차피 우리 공부는 시험 목적입니다. 그래요? 수업 목적이 되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어떤 데 초점을 줘야 되는지, 뭐가 키가 되는지 이런 걸 잘 잡아야 공부가 편해지고 점수도 잘 나오고 합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해서 점수 잘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은 자, 뭐 하루 종일 죽자작적 공부하는데 점수 안 나온디야. 어떤 분은 좀
뭐 슬렁슬렁 한 것 같은데도 살러 합격한디야. 그러면 뭐냐?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번 보면 이거 알아. 이거만 하면 돼. 근데 여러분은 지금 세법을 지금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걸 수업으로 받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저는 알잖아요. 그걸 강조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잘 캐치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저것 몰라도 본 시험에 가서 문제 나오면은 안 틀리잖아요. 합격으로 가잖아요. 그게 수업 목적이지. 이것저것 다 한다고 좀 무조건 많이 알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세금의 상식적인 강의가 아니라 수업 목적입니다. 이런 걸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자, 그랬을 때, 자, 이 조세증 나와 있는 거 한번, 자, 보면은 과세 주체가 나옵니다. 다시 그래서 과세권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누구냐? 주가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겠다. 그래서 세금 부과하는 주가 국가인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 거고, 자, 지자체가 주인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제는 국세 지방세를 넘나들면서 활동 과정에 따라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소로 구분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을 국세 지방세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국가나 자,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주체인데 왜 부과하냐? 그 부과는 목적이 뭐냐? 그 말.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국가나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세금을 부과하는 기본적인 일차적인 근본적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가장 일차적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입니다. 아니, 자, 국가나 지자체를 운영하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이런 일차적인 재정 수입 조달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는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2차적 목적 또는 부가적 목적. 그랬을 때 요즘에 많이 방송도 좀 특히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니 4살짜리가 7살짜리가 제가 뭔 수저? 금수저 몰라요? 금수저. 아니 지금 4살짜리가 뭘 합니까? 큰 4살짜리 재산이 몇 천억이잖아. 그런 방송 들으면 좀 느낌이 있잖아요. 있긴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와요? 부의세습의 억제, 부의세습.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부모님이 많이 노력을 해서 법만큼 또 자녀도 편하게 지내면 그게 부모 마음이지 안 그래요? 결코 나쁘다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노력 없이 얻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라도 많이 때려서 걷어가야 되는데 현재 그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엔 대두가 되는 거예요. 왜? 많이 빠져나가니까. 제가 그랬죠. 세법도 절세가 제가 세법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절세입니다. 절세는 법을 알면 절세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심리에서는 아주 그냥 유능한 사람들 다 집단해놔가지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것만 연구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 부과하는 목적은 그런 부의세습을 좀 억제한다거나 또 요즘 되는 게 뭡니까? 소득 재분배 문제.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면은 요즘엔 부동산 기가 좀 침체가 돼 있지만 또 부동산이 한참 과열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의 경제정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세금행을 통해서라도 손을 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부동산이 한참 과열이 되든 부동산이 침체가 되든
많이 이렇게 주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정부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세금 문제예요. 안 그래요? 세법 문제예요. 이 세법을 이렇게 새로 만들고 이걸 폐지하고 개정을 해서 이렇게 돌려주고 빼고 이러면서 부양도 하게 되고 과열은 과열해서 또 아십니까? 받기도 하고 방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정 수입 조달이지만 그 외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세금 부과하는데 이런 내용은 세법서 시험이 나온 게 아니라 부동산 개론에서 나올 것이다. 조세 정책에서. 제가 이 했던 말들이 부동산의 개론 조세 정책을 공부할 때 많이 가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 학교는 교수님은 세금의 구체 내용을 하지는 않지. 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얘기 했을 때 세법 공부하면서 그걸 좀 접목할 내용들이 많이 나와. 그러면서도 과목이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도. 근데 저는 학교에서 강의할 내용을 절대 터치 안 합니다. 왜? 그 교수님 존중해야지. 만약에 또 그 교수님이 또 세법 직접 제가 내용 집필할 내용들을 만약에 접근해 준다. 기분 나빠. 저는 뭐 먹고 살아라고. 지금 안 그래요? 서로가 지금 선들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항상 민법하고 공시법 교수님 그런 건 항상 선들을 거의 우리 교수님 잘 지켜나간 거예요. 안 지키면 싸우고 난리예요. 왜 내가 할 걸? 네가 했냐? 내가 할 네가 아니냐?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자, 그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협조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왕심이 강의하는 교수님들 상의를 좀 봤었거든요. 자, 봤는데 거의 다 아신 분들이야. 직접 접해도 보고 또 이렇게 하나고서 강의도 해보고 돌아서 왜? 많이 되니까 우리 사장님 돌고도 이렇게 뭐 오래 안 봤다고 그래서 평생 안 보냐? 강의 활동을 안 보냐? 아니, 또 우연찮게 또 다른 쪽 강의는 여기 오래 강의 하십니까? 또 왔네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적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경제 측면에서도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것. 이게 세금 부과하는 목적이다. 근데 우리 시험적으로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과세 근거가 나오죠. 제가 많이 강조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법률에 규정을 했죠. 그래서 조세법을 세금의 법을 제정하는데 3대 원칙이 있습니다. 3가지 원칙하에서 법을 만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슨 뭐냐면 조세 법률주의가 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 자, 두 번째는 조세 평등주의. 쓰지 마세요. 좀 제가 심화 과정 때 한 번 더 평등주의와 관련 내용 끌고 와야 되니까 조세 평등주의 어느 법이든 법의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 그 3대 원칙하에서 조세법도 제정이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조세 법률주의입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그 말은 세금은 법률에 의한다는 거죠. 주의? 그 말은 자, 세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는 원칙이 조세 법률주의라고 한다. 세금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 말이. 이게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데 이 조세 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이니까 법적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는 거지. 만약에 법에 안정도 안 돼 있고 만약에 그게 예측도 못 한다면 아침에 눈 뜨기 싫을 거예요. 눈 뜨면 또 무슨 세금을 내라고 할까?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불안해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세 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위 원칙들이 있는데 자, 핵심은 2개인데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 법으로 정해진다. 과세 요건 법정주의.
과세 요건 명확주의. 명확주의. 자, 그래서 보세요. 등등이 있는데 필요 없어. 뭘 지금 강조하려고?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는 조세정의의 과세 지금 요건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조세정의도 나왔지만 조세법률 실현하기 위해서도 과세 요건, 세금을 부과하는 자 세금 납세 의무 등을 성립하게 하는 법률적인 요건이 있어. 이걸 과세 요건이라고 그래. 그 과세 요건이 법으로 규정이 됐어야 되고 명확히 규정이 됐어야지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집을 사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이미 알잖아요. 왜?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취득세라는 세금을 딱 추상적으로 해놓고 그냥 기분자 지자체가 좀 돈이 없으면 그때 지나간 사람 잡아가지고 세금 내라. 말도 안 되겠지만, 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을 사면은 취득세 내야겠다. 그런데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도요.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요. 자, 여러분이 요즘에는 집도 능력이 있어도 여유가 있어도 집을 잘 사지 않고 뭐 전세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결혼해서 가정 가지고 사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가 집 하나를 소유한다는 게 상당히 큰 목표잖아요. 그래서 힘들겠습니까? 힘들게 이제 결혼 생활에서 10년, 1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좀 해서 집을 분양을 받든 아니면 신규를 아니면 기존 집을 매매로 사든 집을 처음 사면요. 저도 그 기억이 나지만은 잠이 안 옵니다. 이미 집이 살았죠. 근데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전세 살 때는 세례 먼지 있어도 딱도 안 해. 내 집 생각해요. 반질반질하고 닦지. 안 그러겠어요? 내 집인데? 그럼 잠도 안 와.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금 살았던 다 가구도 있고 가전제품 있겠지만은 새로운 집 이사를 가면은 가구도 다 바꾸고 가전제품도 다 바꾸죠. 특히 침대도 바꿔야지. 왜 기존에 있던 집하고 그걸 넣으니까 침대가 영 안 어울려. 다 바꿔. 그래서 그러니까 신용카드 등게 그동안 뭐든 거예요. 카드든 뭐든 해서 다 가전제품 또는 지금 가구든 전부 다 샀어. 그러고 지금 거의 앵꼬가 만땅이 된 거야. 시키면 다 재료가 된 거야. 그런데 막상 세금 낼 돈이 없어. 그런 게 있어요. 생각 없이 쓰다 보니까 취득세는 세금도 이렇게 아주 크지는 않지만요. 적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뭐래 필요할 때 뭐 1, 200만 원도 필요할 때는 정말 큰 돈이 안 그래? 그 생각을 안고 그냥 다 밀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만큼 이미 집을 사면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 텐데, 그걸 조금 고려 못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도 이렇게 법의 규정을 둠으로써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적 요건을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 요건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명확히 규정되는데 그 과세 요건은 용어 다시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세금은 누가 내야 될까? 납세 의무자. 세금은 무엇에 대해서 부과할까? 과세 물건. 세금을 계산한 기초공사를 뭘로 할까? 과세 표준. 세금이 즉 얼마가 될까? 세율을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세법 공범에서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를 지겹도록 들을 겁니다. 또한 제가 다른 과목과 달리 세법은 문제 유형,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리라는 걸 또 상당히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략감을 쓰다 했어요. 그 중 하나가 세법 시험은요, 취득세라면 취득세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묻는다거나 취득세 세율을 묻는다거나 이런 식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27회 대회니까 26회 때도 취득세에서 납세 의무자 부분에서 문제 나왔어. 취득세 세율에서도 문제 나왔어. 어떤 유형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뭐가 나올까? 그게 모르면 얼마나 불안해. 안 그랬어요? 우리 세법 시험은 주로 이 과세 요건을 묻는 거예요. 세금에 따라. 그런데 제가 여기에 세법에 조금 어려운 게 하나가 뭐냐면 과세 요건은 취득세 과세 요건, 재산세 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 만약에 어느 세금이든 과세 요건이 동일하다면 쉽겠죠. 그런데 취득세 과세 요건, 재산세 과세 요건, 양도세 과세는 다르기 때문에 세법 공부할 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정말 헷갈려요. 이게 취득세에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재산세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나게요. 자, 공부할 때 지금은 상관없지. 이제 알았으니까 공부 좀 하다 보면은 정말 좀 헷갈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법은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색깔리는 거예요. 제 말이 잘 전달 안 되나요? 세법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색깔리는 거예요. 제 전달력에 문제가 있나? 색깔린다. 세금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많이 맡은 헷갈리는 편인데 제가 그래서 세법은 색깔리는 거예요. 취득세 내용인지 재산세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듣긴 들었고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취득세에서 적용되는지 재산세 적용되는지 양도 적용되는지 제가 첫 수업 볼 때 재산세 볼 때 이런 들었잖아요. 아니 각거리 사고 집을 사고 팔 때 부동산 사고 팔 때 취득세 양도 비교해 봤잖아요. 잠깐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장들이 나와서 이게 취득세에서 물었냐 양도세에서 물었냐 다 완전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분을 잘 하면은 좀 쉬워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쓰는 말로 세법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색깔린다. 이런 생각하면서 앞으로 공부하면서도 비교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또 비교할 것은 확실히 비교 정리도 해 두셔야 그만큼 정리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무자, 물건, 표준, 세율이 과세 요건이라고 하더라. 이 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과되는 게 세금인데, 네. 차입니다. 차.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죠. 여기서 이 자는 놈이야, 놈. 놈자자야. 한자 표현, 놈자자. 그럼 놈은 개인만 놈이 아니다. 법인도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이라는 의무는요, 세금은 개인에만 국가에서 부과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법인에게도 부과하는 게 세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의 의무는요, 개인과 법인 구별 없이 의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규정에 따라서 개인만 의무가 있는 게 있고, 법인만 의무가 있는 거 없고, 개인은 가치 있는 거 있고, 그리고 개인보다 법인 세금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개인은 낮을 수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이런 걸 구분해 가는 거예요. 한 해로 집을 사고 당시 때 취득세 세율을 할 때도 자 부동산을 증여로 받았어. 이게 26기초인데 부동산을 증여받았어. 뭐 증여로 받으면 추세 내야 되는데 그때 세율이 증여를 받은 대상이 누구냐? 이번 개인이냐? 아니면 법인이냐? 그 법인도 영리법이냐? 비영리법이냐? 따라서 특히 증여로 받았을 때
비영리법인이라면 세율이 좀 낮게 해. 그 외보다는 좀 세율이 낮아. 1000분의 28을 적용해. 일반적인 개인은 1000분의 35가 되는데 그게 기출문제야. 자, 증여등이 나왔을 때도 비영리 사업자가 나왔어. 그럼 영리성 추구하지 않는 사업자잖아. 비영리잖아. 뭔가 돈 챙기려는 법인이 아니잖아. 그럼 받았으니까 그래도 세금 부과하더라도 좀 낮게 하겠다. 구분해 주는 거지. 그게 A형 65번 문제예요. 65번 처음 문제. 그래서 납세 의무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 좀 짚어주면 안 됩니까? 참어. 앞으로 다 보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자, 이 납세 의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만 국가에 부과된 건 아니다. 법인에 부과는 왠지 개인보다 법인이 이렇게 딱 나오면요, 일단 느낌이 어렵게 느껴져. 안 그러겠어요? 개인보다 어떤 법인의 규정이 나오면은 왠지 좀 어려워 느껴지지, 좀 크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법인 모두 의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금에 따라 구분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자는 모든 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서 개인 법인을 고려가 되어질 거다. 이런 세금은 무보상성인 특징을 지닙니다. 그 보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보상을 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금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보상은 받죠. 우리 국민으로서, 지역 주민으로서 보상 안 받아요? 길도 잘 만들었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놓고 안 그래요? 그런데 집을 사가지고 내는 세금은 취득세잖아. 집을 사용할 때는 게 재산세잖아. 그 집을 샀을 때 취득세 냈고 또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년 재산세를 냈어. 그런데 집에 문고리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문고리 떨어졌으면 그러니까 그런 수리센터에 수리점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관할청과 구청에 세무과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문고리 떨어졌다? 왜 전화하겠어요? 나 지금 집 살 때 세금 냈고 매년 또 세금 냈잖아. 세금을 냈으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전화한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야. 이미 공부를 안 했고 생활하고 있지만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세금의 직접적인 보상을 요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보상이 없다는 거 아니었죠?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거야. 취득세를 거뒀으면 거기에 대가로서 세금을 냈으니까 그만큼 그 대가로서 돌려주면서 직접 돌리는 건 아니란 거지. 그게 무보상성 특징이다 그 말이야. 이게 세금의 특징이야. 그런데 세금은 금전납부가 막범위야. 자, 그럼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데는 금전으로 내지 당연히. 금전납부가 제가 설명하면서 원칙을 한번 써봤다. 그러면 거의 공부하는 패턴이잖아. 어느 과목이든지 딱 설명을 하면서 원칙을 딱 썼다. 그러면 외회 없는 원칙은 없잖아. 그러면 몰라요? 외회 없는 원칙은 없잖아. 아니 외외적인 규정이 외외적인 내용이 없는데 원칙을 쓸 필요 없는 거 당연한 것이니까. 그럼 원칙이라고 딱 썼다면은 외외가 나오겠구나. 그게 공부하는 긴 패턴이지. 어느 과목이든 원칙이라고 딱 썼으면 외외가 나올 거야. 근데 원칙은 거의 하나지. 외외는 다양하지. 그럼 시험이라고 하는 게 원칙만 나옵니까? 원칙만 나온다면 그래도 편할 거예요. 어느 과목이든지. 근데 그 외외도 외외 중에서 저 밑에 있는 외외. 시험할 구석지 있는 거. 근데 이런 게 끄집어 들으면은 공법정에서 막 끄집어 들으면 미쳐버린 거지. 안 그래요? 그 26회 때 저는 공법정 제가 들어보니 교수님한테 나올 거 나왔는데도 저 밑에 들어있는 거. 밑에 들어있는 거 끄집어 내버리니까. 보긴 봉화도 전혀 안 먹기도 하고. 그게 진짜 체감으로 느껴버리니까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칙이라고 쓰면 그러면 예외가 나오겠다. 그런 점 패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금전은 돈이잖아요. 돈. 그런데 요즘에 제가 잠깐 여기 있지만 영 안 쓸랍니다. CD 쓰려다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다 있잖아 거의. 안 그래요? 그러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낸 사람 많잖아. 안 그래요? 이 신용카드 납부도, 카드 납부는 것도 금전 납부 형태예요. 예전에는 신용카드로 세금 못 냈어요. 왜? 수수료 때문에. 그런데 각 카드사하고 지금 정부라든가 협약이 돼가지고 일반 수수료보다 세금 예산 지자체라든가 정부가 지금 간 수수료가 협약해갖고 더 낮춰놨어. 일반 수수료보다 더 낮아. 주긴 줘야 돼. 고생하니까. 그래서 우리 세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부동산 세제, 취득세가 됐든 등록물세 됐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데 실제 안 된 사람들 많지. 한도 때문에. 만약에 재산세 한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 정도는 가볍게 밀지. 근데 양도세가 3,500이야. 신용카드에는 3,500 정도 쓸 수 있는 가지고 있어요? 부럽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납부 이것도 다른 세법 관련 시험에서 기출 유형 질문이에요. 나올 때 됐습니다. 세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자, 그런데 신용내는 또 원칙에 돈을 내는 거야.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그 말이야. 예외. 자, 이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금전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 말 그대로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더라 그 말이야. 이게 물납제도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하지만 매매 시험에 내지. 20자 6회 때 25회 때는 2문제나 나왔고 26회 때는 1문제 나왔고 2문제나 계속 나와. 이 물납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물납은 물건으로 대신 내는 건데 금전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한테 그러면 세금을 내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 등을 빨리 처분해가지고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으로. 그럼 그만큼 빨리 처분하려면 좀 싸게 받고 손을 많이 보지. 그런 재산상 침해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좋다. 그 재산으로 주라. 뭐 주라. 대신 그걸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가는 시자체 그걸 알아서 내가 처분할 테니까. 이게 물납제도라 그 말이야. 납세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납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납제도는 외외잖아. 외외라는 의미를 강조한 이유는 모든 세금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 말. 그걸 기본으로 묻는 게 시험이다. 그러면은 이 물납제도에 있어서 자, 구체 내용을 지금 안 쓴다는 그 모든 세목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물납제도에 있어서 자, 다섯 세금 한번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양도 소득세도 있어요. 자, 이럴 때 물납제도에 있어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물납제도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없습니다. 재산세 물납제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물납제도가 있는데 16안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16안.
2016년 내년 16년도 안 개정안 2016년도 개정안에 소득세법 개정안에 양도세 물납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양도세는 이제 앞으로 물납제도가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법의 규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건 크게 논란된 게 아니야. 그냥 없어질 거예요. 크게 이슈되고 논란된 것들에 여야가 막 서로 법안 심사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이건 법률이거든. 법령도 아니고 법률이에요. 법률의 규정을 없애버린 거야. 왜 실효성이 없냐? 공부했잖아요. 양도소득세 물납은요 채권으로 하거든요. 부동산 아니에요. 그것도 수용도 그러면 수용 대가로 받은 보상 채권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전보상의 원칙, 채권보상을 많이 시사하고 있는데 비를 높여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는 많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수용 등에 의해서는 채권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활용이 안 되니까 실효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만약에 2016년도에 안을 딱 띄워버리고 개정이 됐다면 우리 27회 때 시험에 바로 나올 거다. 이런 거는 못 내겠어요. 아니 원래 해도 잘 나오는 것들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혹시 교재에다가 일단은 양도세도 물납에 들어있잖아요. 거기다가 16안 이렇게 써줘라. 그러면 지금은 나중에 혹시 개정이 되면 안만 지우면 되잖아. 이렇게 제가 교재에다가요 개정 내용이 혹시 앞으로 나오면은 16이나 15로 쓸 거야. 14는 안 써. 15년도 개정과 16년도 개정과는 매 확인해야 되니까. 개정 문제가 세법은 한두 문제 아니에요. 개정을 숙지만 잘해도 문제를 거의 안 틀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제가 참고를 하고 제 16안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지금 시점에는 개정이 안 됐으니까 물납제도가 있지 양도세는. 그런 개정 안에 이렇게 폐지가 들어있다. 자, 그럼 뭐지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죠. 이런 물납제도에 그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물납이 가능한 세금이라면 이 물납도 당연히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물납에 요건이 있어. 그 요건도 이제 공부를 해야지. 아니 재산세 35만 원 나왔어. 적게 나온 게 아니지 35만 원 안 그래? 아 그래 30만 원 그냥 카드는 밀려고 촌도 밀려는 없어. 그럼 전화 걸어. 공부를 했거든. 나 물납 좀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하죠? 그러면 전화 끊어버립니다. 공무원이 기분 상당히 언짢지. 쫓아갑니다. 이 사람아 똑바로 해야지. 이거 왜 전화 왜 끊어? 언짢게. 재산세는 물납하고자 할 때도 요건이 세금 내는 납부세액이 1,000원도 아니고 1,000만 원 초과해야 돼. 1,000만 원. 그런데 35만 원 나왔다고 그래서 물납하겠다고 전화를 받았으니 안 끊겠어요? 그게 요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 요건에 그럼 이 재산세는 물납을 하는데 그럼 부동산 하는데 모든 부동산은 아니에요. 다른 조건은 안 돼.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 있는 건 안 돼. 왜? 지방세니까. 그게 또 계속 기출문제. 관할구에 관계없이냐 관할구역 내에 있는 거냐. 이게 다 물납의 요건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은 필기도 안 했고 말로 언급해서 지금 오늘 또 기본 서습이니까 괜히 저 잘난 척 하는 거요. 저 알고 있다고. 교재에 좀 설명이 돼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부터 이거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물납제도가 뭔지 모든 적용이 아니다. 그걸 바탕을 두고 이제 거기다가 하나 이게 접목시켜 나가는 거지 내용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물납하고 자 구분할 게 필요한 거냐면 그냥 나눠내는 게 있어요.
분할납부가 있어. 근데 이 분할납부하고 물납을 순간 혼돈을 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분할납부는 세금을 나눠내는 거잖아. 납부를 하는데 좀 나눠내겠다 그 말이에요. 분할납부. 이걸 과거에는 투자를 줄였어. 이걸 분납이라고 그래. 지금은 분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분할납부로 쓰면 똑같은 말이야. 나눠내는 거. 자, 그랬을 때 왜 순간 혼돈하냐면 물납과 분할납부의 적용 세목을 보면은 봐보세요. 이러거든요. XXOO잖아. 이러니까 자연스는 물납도 가능하잖아. 분할납부도 가능하잖아. 물건으로 대신 내는데 나눠내는구나. 말도 안 돼. 물납제도와 분할납부 제도는요, 성격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는 의미에서 금전으로 전체를 내야 되는데 금전 곤란할 때는 물건을 대신하는 규정도 있고, 자, 전액을 내지 않고 좀 일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같이 정리하는 거지 물건을 나누는 게 아니야. 요건도 틀려.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에 있어서 이 개념을 좀 가져서 적용 세목 구분 좀 하시면 되더라. 그런데 교재에는 상속세도 있고 증여세 등도 붙어 있죠.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유가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 출제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딱 명시가 돼 있어.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속 증여세는요, 물납도 가능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더 심해. 연부 연납도 가능해. 듣지도 않는. 제가 좀 심화 과정에서 분할납부하고 연부 연납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잠깐 설명해야 돼. 왜? 만약에 재산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재산세는 연부 연납이 가능하다. 그렇게 나오면요, 연부 연납 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른지면 그럼 다 걸려드릴 거야. 분할납부하고 연부 연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건 기본 과정까지 아니라 심화 과정 할 때 뭔가 좀 다 많이 내용을 아니까 거기에 조금 더 해서 구분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한 납부 방법에 우리가 예외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 한번 해서 조세가 뭐냐를 통해서 정리하는데 첫 시간에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기억도 많이 하겠지만 잘 안 나. 그러나 하나만, 과세 요건만 좀 한번 염두에 달라. 세금은 조세 법률주에 따라서 과세 요건이 충족적인 부과된 게 세금이라 과세 요건이 가장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지, 뭐에서 부과할 것인지, 기초를 뭘로 할 것인지, 세액이 얼마가 되는지 세율을 적용해서 이런 걸 가장 키로 공부하게 되니까. 다시 정리하고 쉬었다가 분류 좀 보죠. 쉬었다 합시다.